오늘도 증권광장 1부는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 다룰 내용은 뭔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움직이면 카메라 부품주가 뜬다입니다. 애플이 한국, 그러니까 국내 카메라 부품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부품 공급망이 결국에는 재편이 되는 건데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슈일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애플에 대한 이슈가 이제 뉴스에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애플에 관련 뉴스가 뭐냐면은 그 애플 국내 카메라 부품 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 협력 확대에 대한 그런 뉴스가 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또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단 애플이 이제 국내 카메라 부품 업체 협력 확대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애플이 이제 부품 공급망을 재편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어떤 협력 업체가 확대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이제 카메라 부품 등을 한국에서 현재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이제 힘입어서 국내 공급망에서 어떤 기업이 또 관심을 받을지 애플에게 그런 관심사가 좀 현재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렇죠. 이제 기업이잖아요. 네. 이제 그 기업 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후보군으로 좀 물망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노텍 외 신규 파트너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품 쪽도 뭐 이 TOF, Time of Flight라는 그런 부품 외에도 액추에이터라든지 모듈 등 이런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에서도 좀 그 품목이 네.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관심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 국내 카메라 부품 업체와 협력을 확대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중국과의 거래가 끊어져서 이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입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 중국에서의 어떤 미중무역 분쟁 갈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필름이라는 중국의 회사가 애플의 공급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이제 분석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카메라 부품의 대표적인 애플의 협력사인 한국 국내에서의 기업들에게 공급망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예상되지 않나 이런 분석들과 함께 그런 기사와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런 이제 분석 기사와 함께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애플이 부품 공급사를 선정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아주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애플이 공급사를 이제 선정할 때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봤을 때 뭐 LG도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했고 갤럭시 S21도 이번에 흥행보다는 물량 밀어내기가 더 많았잖아요. 최근 흐름은 어때요, 여기 쪽? 네, 스마트폰 시장 업황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 철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품 업체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왠지 완성 제품 업체가 일단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이 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새로운 공급망을 찾는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은 좀 경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선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1 같은 경우는 좀 흥행을 했고 판매량이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기회는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5G 스마트폰이 최초로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보복 소비가 거의 폭발한 것이죠. 아이폰이 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와 함께 아이폰도 굉장히 잘 팔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대표적으로 중국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중국 역시도 이 5G 기술을 현재 채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국 스마트폰에 대해서 굉장히 약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어떤 충성심 이런 것을 자극해서 그 자국 내 스마트폰의 구입을 상당 부분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또 5G 기술이 적용이 된 만큼 또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약진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으로 중국의 오포사, 이제 화웨이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완전히 그냥 이제 좀 퇴장을 한 입장이고요. 그 대신 이제 중국의 오포사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의 비보사라든지 그리고 그 샤오미 같은 이런 기업들도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이 움직이면 카메라 부품주도 뜨는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얘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플의 최대 협력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LG 이노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도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 덕을 좀 본 건가요? 어떤가요? 네, 좀 그렇다 볼 수가 있겠죠. LG 이노텍은 이제 LG 계열의 이제 첨단 소재라든지 전자 부품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광학 솔루션 분야와 그다음에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이런 3체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예상보다 역시나 LG 이노텍의 그 진가가 좀 드러난 스마트폰 사업이 아직 좋은 상황은 아닌데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지금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앞으로의 주가에도 좀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주가에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역시나 그 카메라 사업부의 성장이 좀 두드러졌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기판 사업부 역시도 수익성이 호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가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트리플 카메라라든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 모듈 팀 툴이 현재 증가된 상황입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이제 그 빛 반사에 걸리는 시간을 거리로 재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예를 들면 뭐 페이스 아이디라 접속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채택이 높아지면서 또 LG 노텍의 이런 기술이 진가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센서 시프트라는 그런 기술이 또 도입이 되는데 이 부분의 채용 속도가 채용 비중이나 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전망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사 중에 이 오필름이 애플 공급망에 탈락함에 따라서 네. 또 그 LG 이노텍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고객사의 그 시장 점유율 확대 때문에 조금 더 성장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반기에도 애플의 덕을 볼 수 있는 게 네, LG 네, 이노텍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좀 저평가로 보는 시각이 많기는 하던데 송동현 대표의 시각이 또 궁금합니다. LG 이노텍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몇 점 주시겠어요? 네, 뭐 말만 했을 때는 뭐 5점 같은 분위기죠. 네,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하나를 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은 대부분 업종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직까지 좀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좀 시기적으로 네.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잡혀야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LG 네, 이노텍? 그래서 네. 예, 주가 흐름도 보시면 이제 지금 그 저점을 다지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주요 이평선이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평가 매력으로 이런 가격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만 일단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환을 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11선을 현재 찍고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대형주만 보면 섭섭하니까 네. 중소형주 내에서 또 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주 볼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전문 업체고 여기도 이조 주요 고객사가 애플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더구전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구전자는 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장착하는 이 소형 프레스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주요 제품이 이제 모바일용 이 스티프너나 브라켓 이런 것들이 주요 부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용 카메라 모듈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스티프너의 역할이 뭐냐면 이 카메라의 모듈 내부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전자파로 인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라켓은 말 그대로 받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멀티 카메라의 모듈 내구성을 높여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브라켓으로 인해서 제품의 두께를 얇게 해주는 그런 부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최종 그 고객은 바로 애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 수혜주로 더구전자가 항상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 역시도 이 프리미엄 하이엔드 모델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더구전자는 이 하이엔드 제품부터 그다음에 중저가 제품까지 모든 모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애플 수혜주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애플 역시 중국 내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애플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구전자도 당연히 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종목은 더구전자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궁금한데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볼게요. 네, 아직은 이제 3점 정도 부여달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나 보여요. 네,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네.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더구전자의 좀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너무 고객사가 애플에 치중된 점입니다. 네. 이게 애플이 만약에 좀 잘못된 경우가 생기면 더구전자 역시도 그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점이자 이제 리스크도 그렇죠. 되는군요. 네, 애플이 네. 굉장히 잘 나가면 더구전자도 그만큼 빠르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보시면은 물론 이제 주요 이평선 61선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돌파를 해놓고 3일째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정체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모멘텀이 크게 발생을 안 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더구전자가 해결되려면 아마도 애플이 공급사가 국내에서 정해졌다라는 그런 기사만 나오더라도 다소 불확실성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애플이 또 신제품 출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히게 된다면 또 더구전자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아직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네.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카메라 부품 업계가 애플과 이제 거래를 할 경우에 성장성은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대표되는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두 개의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고 마지막으로 골라주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이제 앞서 많이 깔았죠. 너팡이 네.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좀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소 조금 네.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좀 매력적인 관련돼 있으면서도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을 하나 찾았습니다. 네. 자, 종목명은요. 심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반도체 쪽이 아닌가요? 네, 뭐 얼핏 보면 이제 반도체와 크게 상관이 높은 그런 이제 종목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심텍은 이 반도체 그리고 통신 기기용 PCB를 주요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듈형 PCB라든지요 반도체 패키징용 기판이 이제 주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로 사실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 쪽도 여러분 스마트폰도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고 PCB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사업 비중이 사실 심텍이 반도체용 기판이 많을 뿐이지 모바일향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워낙 스마트폰이 다양한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주라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현재 나왔고요. 향후 2분기에도 실적 기대치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모바일향 그리고 그 주문이 1분기에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모바일향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견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심택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의 어떤 공급도가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리포트를 보면 모바일을 향해서도 전혀 뒤처짐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의 성장 분야는 역시나 이 반도체 섹터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 기판이 차량용 반도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공급 부족 사태에 휘말렸었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업종들이 주가가 밀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택은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기판 재고 조정도 1분기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2분기부터는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판 종류로는 이제 MSAP라고 해서 미세 기판입니다. 이 미세 기판에 대해서 추가 증설에 따라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FC, BGA라든지 FCC SP 같은 이런 직접 회로 기판 같은 종류인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 기판 수급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판 수급이 강력하게 나올 전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022년부터는 이 DDR5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DR5가 되면 역시나 그 가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전망이라서 심택의 그 가격 높아지면서 실적이 또 추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심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아직 별점도 확인 안 별점 안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실적과 함께 반등 사이클 진입 여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심택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네, 급해서 제가 워낙 좋으니까 5점 드리겠습니다. 네, 별점 5개 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심택 참 좋은 기업인 거는 알고는 있는데 주가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차트 보면서 또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심택은 사실 뭐 그렇게 안 오른 종목이 아니고 반도체 그 사이클에 따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거의 10,000원부터 현재 24,000원이면 거의 약 2배 정도 현재 오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좀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워낙 앞으로도 유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는요. 이 바닥을 5월 4일부터 다진 이후로 지금 현재 양봉이 4개가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바닥을 다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21선 위에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타점으로도 굉장히 알맞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실적 좋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PER 기준으로 약 11배 정도 현재 수준으로.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더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 위치로나 앞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흐름이나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래서 이제 5점을 드렸고 현재가에서 매수 의견도 한번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와 손절가는 얼마로 보세요? 네,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4,150원에서 뭐 24,000원 이 밴드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3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 가격은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리고 뭐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4월 중순 이후로 가격 조정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메모리 기판의 빅사이클과 더불어서 또 호실적까지 올해 2분기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저희가 심택으로 만나봤고요. 애플이 이제 한국의 부품사 협력을 확대한
확대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저희가 관련주들 오늘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먼저 LG이노텍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송동현 대표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더구전자, 애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죠.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송동현 대표가 소개해 주신 마지막 종목은 심택이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 2만 1,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30 투자 전략실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